네, 지금 시간은 7시 40분이 넘어가고 있고요. 현재 보고 계신 이 차트는 US 달러와 캐나다 달러의 움직임 차트입니다. 외환 차트죠. 제 동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예전에 제가 가끔 가다가 외환 차트 갖고 현재 US 달러의 움직임 설명을 자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이런 동영상, 이런 약간 교육용으로 내보내는 것을 원래는 제가 가장 한가한 시간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 다 끝나고요. 현재 제 개인적인 일이라고 그런 건 올해 제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사를 마치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고 시간이 날 때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땐 시기적으로 봐서는 지금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써먹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올 하반기 앞으로 이제 한 달 반 남았죠. 그럴 경우에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런 영상에서 조금 도움이 되면은 요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실전에 응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매매 기법이라던가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매매할 때 어떤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본인들의 원칙을 세울 때, 자기 원칙을 세울 때 필요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예전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뭐 3년 전, 한 4년 전에 만든 동영상이 있는데, 뭐 동영상이라기보다는 거의 음향인데, 상당히 음향이 안 좋죠. 제가 들어도 상당히 거북할 정도로 음향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그걸 뭐 들으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많이 또 일부는 없어졌고, 현재 남아있는 동영상도 사실 찾으면 있지만은, 사실 듣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그 당시 만들었을 때 아주 나쁜 이런 헤드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음향 효과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음향 효과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제가요 말하기도 상당히 편하고, 지금 5월 이제 중순 들어가는 시점이죠. 아직까지 5월 초순이지만 5월 중순 들어간 시점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싫은 분들은 억지로 들으실 필요 없는 거고요. 제가 이제까지 제 사이트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싶으면은 일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략하게 뭐 영상 나갈 때 뭐 길어도 한 10분, 뭐 짧으면 뭐 5분 내외이기 때문에 뭐 듣는 데는 부담이 없을 겁니다. 현재 US 달러하고 캐나다 달러 이렇게 심벌이 앞에 있죠. 지금 이렇게 US 달러 앞에 있는 경우에 이 앞에 있는 것이 움직임의 중심입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다는 얘기는 US 달러가 오른다는 소리고요. 내려간다 그럴 때 뜻은 US 달러가 내려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심볼이 앞에 있는 것이 움직임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현재 US 달러하고 캐나다 달러 차트 보면 요 가운데가 1.33입니다. 가장 강한 지지와 저항이 나타나는 지점이죠. 1.33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이 손절과 수익 실현입니다. 물론 다들 손절하는 원칙이 있을 거고 수익 실현하는 본인들만의 원칙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손절과 수익 실현 원칙이 철저하지 않으면은 매매에 있어서 성공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예전에 그야말로 매매를 뭐 제 마음대로 그냥 할 경우에 손절이나 수익이 철저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때 많이 얻고 또 손해가 날 때 많이 나고 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우후죽순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절과 수익 실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만약에 요 US 달러 요 밑에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롱 포지션을 잡았을 경우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요 지금 일주봉으로 봤을 때 요 밑에서 1.25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서 US 달러가 올라가니까 요 꼭대기 뭐 1.4에서 나온다고 그랬을 경우에 이건 상당한 겁니다. 이것이 원자재에서 틱으로 따지면은 그야말로 뭐 만틱 이렇게 되니까요. 뭐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수천 틱이 넘어가는 이런 수익 실현은 사실
외환시장 오래 투자하신 분도 힘들죠. 물론 외환시장에서는 틱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핍이라고 하는데요. 틱하고 핍은 틀리죠. 이렇게 뭐 용어는 전혀 알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올라갈 때 1.25에서 1.4까지 가는 그렇게 엄청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요 밑에서 기다려서 요 위에서 나올 수 있는 분은 상당한 겁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오래전에 이런 시도를 해가지고 뭐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익 실현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매매 스타일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매매 스타일이 단타일 경우에는 당연히 단타에 맞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중장기로 끌고 가는 분들의 경우는 중장기에 맞게 수익 실현을 해야죠. 현재 뭐 각종 뭐 원자재를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뭐 나스닥 100에서 뭐 TQQQ 같은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 실현을 어느 지점에서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 실현과 마찬가지로 손절도 마찬가지고요. 손절도 1.25에서 만약에 롱 포지션이 아니고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1.25에서 숏 포지션을 만약에 잡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일주봉 봤을 때 1.25에서 숏 포지션을 왜 잡나 싶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전 차트를 본다면은 현재 1.25가 상당한 고점입니다. 이렇게 고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1.25 넘어갈 때 요 근방에서 숏으로 대항하신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숏으로 만약에 간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오른다. 문제는 요 위까지 가서 결국은 손절돼 한다는 건 무의미하죠. 아마 이 위까지도 못 갈 겁니다. 요 중간에서 로스컷이 돼버리고 마는데 당연히 뭐 마진콜 울리고 요 위에서 로스컷이 돼버리겠죠. 결국은 이렇게 파산해버리고 마는 거죠. 구자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데 구자 하나가 이렇게 없어지게 파산하는 것이 과연 손절이 본인 수술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어떤가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굳이 뭐 30% 마이너스 되면 손절해야 된다, 뭐 아니면 20% 마이너스 되면 손절해야 된다 말할 필요 없이 그때 종목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지만은 가장 그 손절할 때 중요한 원칙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강한 지지와 저항선을 뚫어서 나갈 경우에 당연히 손절해야죠. 요 1.33이라는 강한 지지와 저항선, 특히 올라갈 때 저항선이죠. 올라갈 때 저항선에서 손절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절한다는 건 무의미합니다. 경히 손절 시기를 놓쳤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수익 실현도 마찬가지고요. 수익 실현 자체도 어느 시점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가도 본인들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원칙입니다. 지금 추세가 바뀌어서 이렇게 강한 지지와 저항 부분을 뚫고 올라갈 경우, 올라가니까 저항선이죠. 이렇게 강한 저항 라인이 완전히 뚫어서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횡보 장세가 이어질 때 어느 지점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만약 단타 매매의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이게 짧다고 그래도 일주 보니까 상당히 크지요. 여기 상당히 큰 구간이지만은 어느 지점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